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어떤 거냐? 가압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A로 있다가 가압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압류가,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미확정된 채권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 거고, 압류는 확정된 채권을 갖고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효력이니까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둘 게, 가압류와 압류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보존 처분이죠. 그래서 가압류와 압류 사이에는 처분금지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처분금지 효력이. 물권이 변동이 됐을 때 이 처분금지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 가압류와 압류는 보존 처분이기 때문에 이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할 때는 동순위로서 안분 배당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우선 면제권이 있는 최우선 면제면 당연히 우선하고, 후순위 압류가 이 세금 압류라면 세금이 우선하는 거죠.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가압류권자는 일반 채권이고 후순위 압류가 세금 압류다. 그러면 가압류가 세금 압류에 대해서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만, 왜냐면 그들 간에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고,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판단이다. 가압류, 압류는 처분금지 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가압류, 압류 그들 간에는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확정된 입장이에요. 혹시 또 이제 그런 걸 궁금해가지고 질문할까봐 제가 미리 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A 소유자에서 B 소유자로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가 현 소유자라고 하죠. 요거를 우리가 전 소유자라고 하고, 전 소유자의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현 소유자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현 소유자로 바뀌고 나가지고 여기에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금,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당해세가 있어요. 조세 당해세. 이러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근저당권이 있다. 이럴 때 배당하는 방법은, 이 가압류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미확정된 채권으로 처분금지 효력이냐, 확정된 채권이 확정되냐. 확정된 채권은 바로 배당받는 거고, 가압류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은 나중에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공탁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처분금지 똑같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이 소유권 이전 자체를 무효화시키죠. 그래서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는 비현소유자의 소유권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현소유자와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 면제권이기 때문에 현소유자의 가압류 이후의 근저당권화의 처분금지 효력이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라 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상당히 강화된 모습을 보여요. 왜? 소유권은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인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금액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까지만 소유권을 못 가져간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당할 때 이게 1등으로 배당을 받아요. 그리고 요거는 동순위로서 2등으로 배당받고, 이게 3순위로 배당받고, 이게 4순위로,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고 배당이 종결된다. 간단하게. 이거는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 현소유자의 소유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데,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가압류, 압류에 등기된 채권, 보존해야 될 그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 금액만큼만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이 5천만 원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5천만 원까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 배당이 이렇게 된다. 또 하나, 여기 나오니까 이거에 또 비례되는 건 어떤 거냐? 이번에는 이것이 이 가압류, 압류가 아니라 근저당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근저당일 때는. 그리고 이 소유자가 비소유자로 바뀌었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고 하면, 건물이 존재했었다 그러면, 근저 설정당이 있었다면 배당은 어떻게 되냐?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가 우선해요.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럴 때는 요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가 우선. 왜냐면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발생할 걸 알고 있었고,
그러한 예측 가능한 그 손실은 근저당권이 봐야 되는 게 되시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럴 때에는 최우선 면제가 우선하고, 그렇지만 이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임금 최우선 면제나 당해세보다는 이게 우선해요. 이게 2등, 그리고 이게 3등, 이게 4등 이런 식으로 배당하는데, 이렇게 배당하고 이 1번과 3번이 배당 못 받으면 두 사람은 동수리로 다시 안분 배당을 해요. 이게 다시 1차적으로 이렇게 1, 2, 3이 3, 4로 배당해 놓고, 그 배당받은 걸 갖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하고 이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배당을 다 못 받는다라면 또다시 안분 배당해야 돼요. 왜? 그들 간엔 동순이니까. 1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역학관계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배당하고 2차적으로 안분 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현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나 확정일자 또 근저당권 이런 것이 있을 때의 처분금지율은 상당히 약화된 비용이에요. 왜냐면 처분금지 효력이 근저당권의 우선 면제권만 해가지고 동수를 안분 배당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가압류가 분명히 설정이 돼 있고 압류가 분명히 설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을, 왜냐면 가압류가 5천만 원 뺏겼는데 근저당을 2억 설정한다면 이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그럴 때는 사액위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근저당이 진정한 근저당이라고 하면 이 가압류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동수는 안분 배당을 받겠죠. 어쨌든 그래 가압류가 5천이 있는데 그다음에 근저당이 2억이 설정이 있다면 동수는 안분 배당 받아요. 왜냐면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력은 근저당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현 소유자의 소유권 자체를 그 채권 금액만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근저당권 우선 면제권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압류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민법이 변화를 가져올 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좀 더 이 그 전 소유자의 가압류처럼 가압류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하는 후순위가 되는 이런 법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근저당권자가 아무래도 가압류 채권보다 이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금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런 금융기관들이 그러한 법을 만들고 그러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현실은 이런 거다는 거죠. 또 이 전소유자의 근저당 같은 경우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따라서 이 소유권보다 우선은 변제받을 수가 있지만 현 소유자의 임차인보다는 최우선 면제를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된다고 하면 최우선 면제를 근저당 우선을 변제받게 되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을 때 그 건물이 존재할 때 근저당권자가 소액 임차인이 발생을 알 수 있었고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금 전에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서 소액 임차인이 발생을 알 수 있었는데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을 우선하지 면제받지 못하게 된다면 근저당권자가 예측했던 손실을 안 보게 되는 부당이득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의 근저당보다는 현 소유자의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가 우선하게 되는 거죠. 동일선상으로 보는 거죠.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그 건물에 발생했던 소액 임차인의 범위 내에서는 현 소유자의 근저당권은 역시 우선에 변제받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확정된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현 소유자의 임금 채권이나 현 소유자의 당해세보다는 이 전 소유자의 근저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세가 발생할 거라든가 현 소유자가 이 고용주로 하는 임금 최우선 면제가 발생한 거랑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우선 면제는 발생할 수 있었고 설령 그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예측했던 손실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위가 된다는 거. 이게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전 소유자의 근저당보다 강력한 겁니다.